자, 이제 인지행동 치료 입문인데, 자, 인지행동 치료를 일단 배워봤다. 나는 배워봤어. 자, 배워봤다. 오, 아주 바람직하네, 그죠? 들어봤다. 아, 청소년 상담사는 다 그거 있을 텐데. 네. 네. 배워보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면은, 일단 상담의 골격 있잖아요. 집으로 말하면 골격은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응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상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알아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이 뭐구나라고 감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포커스가 오늘 뭐냐면은 이 경계선 지능 있죠. 보돌라인. 얘들은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행동 치료를 그 100%는 적용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고 기본 어떤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을 잡으신 상태에서 얘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조금 지능이 되는 사람들한테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좌절하시면 하세요. 제가 저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했죠. 이제 상담을 13년 했어요. 수만 명을, 몇만 명을 했을 거예요. 하는데 경계선 지능 얘들도 했을 때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적장애도 되긴 되고, 아동이죠. 아동들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걔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 용어, 전문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걔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알고서 임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죠? 배워놓으면 괜찮으실 거고, 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오늘 이거 하고서 이제 자격증도 제가 이미 또 갖고 왔어요. 그죠? 이것도 떠나고 있으면 또 왠지 좀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죠? 만들어 왔어, 미리. 그죠? 시험도 좀 간단히 보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행동치료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대. 또 아동 청소년에 맞춰서 해주시고, 청소년에 맞춰 해주시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도 조금 해주세요. 그랬죠? 근데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김 선생님? 네,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번에 특화 사업에 아이들한테 좀 더 적용을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와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위주로 핵심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도 조금 다루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인지행동치료다. 그러면 이제 이게 CBT라고 그러죠. CBT. 인지, 커그니티브, 행동, 비헤이버, 치료, 테라피에서 CBT. 그래서 이렇게 말은 길지만 이게 이제 칠판 같은 거 없나 봐요, 그죠? 인지치료, CT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행동이란 말이 들어갔다 해서 행동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인지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인지가 그 정신병리를 최종적으로 아니다. 인지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죠. 인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인지가 또 우울, 불안, 분노, 그죠? 또 그런 것도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인지가 그 정신병리도 낳는다. 이 말씀이에요. 행동에 왜 들어갔냐면, 행동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행동 기법도 쓰자 아니 그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가로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라는 사람 좀 어려워. 인지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사 이것도 하시는 분들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인지는 저는 저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어렵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자기 전문성 과시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감각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나오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관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과정. 그래서 감각. 일단
우리가 이제 감각하잖아. 지금 쳐다보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감각부터 또 감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 우리가. 아, 저 색깔을 옛날에 내가 뭐 봤던 뭐 녹색인데라든가 저 선생님은 저 어떻다 이런 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볼펜이다 그럼 누구나 이렇게 볼펜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구겨져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정보 처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각, 그죠? 지각. 그래서 이제 지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릿속에 메모리, 기억. 또 기억돼서 거기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사고하고 이제 언어로 이렇게 출력, 그죠?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 전 과정을 인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각, 퍼셉션, 그죠?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각이라고 하고 기억, 뭘 메모리, 뭘 기억하는 걸 또 인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도 인지, 생각. 그래서 지각, 생각, 기억 이런 것은 다 인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정보 처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걸 보고 그 정보 처리하는 전 과정을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를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인간 뇌를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그렇게 본 거지. 컴퓨터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보 처리 과정.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인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생각, 소트다. 그죠? 알죠?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낳고,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정신병리를 낳고,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은 그 폭발적인 어떤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애들은 아마 감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왜냐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을 수가 있어요. 또. 감정적인. 그걸 컨트롤 못한다. 또 청소년들은 특징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청소년 특징이죠, 그게. 그래서 걔들은 한마디로 이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성이 그냥 감정적으로 해체하거나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성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 이성적 사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를 잘 적응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들으신다. 저희가 스탠딩 저기가 칠판이 없어서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진짜 다들 보통 막 보면은 이제 아까 열심히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들으시네.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다 배우리라 막 그죠? 선생님 눈빛이 아주 그냥 현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당장 써먹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입장 안 다니면 이거 안 들어. 근데 지금 여기 당장 리얼의 현실, 그죠? 네, 또 사람이 또 보세요. 잘 말했는데 자기랑 관련이 될 때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응? 자기랑 관련이, 우리가 이제 화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랑 관련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인지. 나의 인지와 관련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인지와 관련되니까 우울한 거고, 나의 그 인지와 관련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탁 걸리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 나의 인지에 탁 걸리는 거예요. 낚시줄처럼. 그죠? 그래서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은 뭐 안 걸려. 오늘 저를 봤을 때, 아무래도 덤덤한 사람은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선생님 말투가 뭐, 빠르네. 뭐, 말이 좀 빨라요, 제가. 말이 빠르네. 뭐, 어떤데? 뭐,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은 거야. 좀 그렇게 말해요. 그죠? 성격 좋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냥 열심히 공부하자.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격 검사 바로 끝났네. 진짜 그래요. 이렇게 성격이 조금 한 사람은 다 이제 걸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지에 걸리거든요. 낚시줄처럼.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서 뭔가 다른 애들은 안 걸리는데 근데 어떤 애는 특이하게 더 예민하다고 하면 걔가 이제 그 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인지에 있어서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예민한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지? 또 어떤 애는 뭐 반응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지가 달라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심리 치료가 있는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이 결국은 그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어?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우울불안 행동, 우울불안 그런 분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핵심만 강의 안은 복잡하지만 핵심만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벌써 30분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또 이 인지행동 치료는 그냥 텍스트로만 배우면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교육을 받든지 심리교육은 처음에는 자격증 따야지 이렇게 왔는데 지식을 얻어야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상담이 별개가 아니라 나를 조금 오픈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오픈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또 내일도 봐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이야기는 어디서 전화하지 마시고 비밀 보자. 이것도 집단 뭐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을 때 아침에 가만히 지금 종이를 화이트보드 꺼내셔갖고 옆에 적든지 그걸 사생감, 사건, 생각, 감정. 오늘 지금 이제 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팩트예요, 팩트. 팩트만 이야기해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 감정.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온다. 아니면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 했을 때라든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나의 마음. 그죠?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가지고 왔을 때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 아니면 이 교육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적어봐요. 올 때, 오늘 교육 있다는데, 아까 누가 제가 들었어요. 졸리는 거 아니야? 커피 마시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니, 교육에 대해서 해봅시다. 그래야 생각이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 뭐 인지행동 교육이 있다던데,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오면서 사건은 오늘 인지행동 치료 교육이 있다. 이게 사건이겠죠? 사건은 다 똑같아, 지금. 빨리 좀 쉬어. 대가 적었으면 그 일단은 이제 저쪽에서부터 감정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발표해 보십니다. 이거는 내가 수업해보니까 이로만 쫙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 내가 그저 사실 했었어요. 우리 수련생 중에 누구 하나. 근데 이게 자기와 연결이 돼야 이 강의가 진짜 역동적이고 진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자 감정 오늘 이제 뭐 교육한다더라. 뭐 덤덤했는지 뭐 설렜는지 뭐 불안했는지 걱정 시험 친다던데 뭐 그죠? 자 어떤 감정? 저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대감 그러니까 감정만 지금 자 기대감과 설렘. 네. 쌤? 네,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약간 설렘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과 기대감. 그 반면에 또 밥을 해야 되나? 뭘 밥을?
네, 점심을 먹어야 돼서. 근데 아. 어제 분명히 오늘 우리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밥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식당에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설명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뒤에 변증법적 행동 치료 그걸 할 거잖아요. 거기에 포인트 잘 말씀하셨어. 그래서 상반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근데 뭐 설렙니다, 불안합니다, 화납니다. 인지행 연결시켜서 좀 설명이 되겠다.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딱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변증법도 치료는 약간 더 세련됐어 이렇게,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그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라니까요. 나도 뭐 여기 오는데 뭐 좋기만 하겠어요? 춥더라고 그죠? 그죠? 근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걸 확실히 물어본다는 거지. 너 오늘 기분 어땠어? 딱 이렇게 수학 공식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청소년들은 또 그게 아니야. 성인들은 또 그래도 명확해도 청소년들은 자기 마음 몰라요. 그렇잖아요. 잘 몰라. 성인들도 모르지만 얘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담사가 네 생각 이야기해봐. 생각해보고 끝나는 거죠. 자, 따라하지 마시고 안 좋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말 안 할게요. 피곤. 예. 그래서 선생님 좀 피곤했다는 거죠. 피로감. 피로감. 그러니까 연이어서 어제도 교육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사례회의가 있었고 야간간 사례회의, 오늘 또 이렇게 24시간 근무 후 또 사례회의, 오늘 또 교육이 너무 피곤하다. 네, 피곤하다. 감정. 피곤하다가 감정은 아닌가요? 피곤함? 피곤하면 신체 증상인가? 신체 증상 그리고 만족. 만족. 네. 피곤함이 감정이 나도 잘 모르겠네. 일단 형용사는 형용사여야 돼. 감정은 니은자가 붙어야 돼. 뭐뭐한, 피곤함. 피곤한, 피곤하다. 피곤한 것이 가슴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체적 생리 증상 같은 느낌이 좀 있네. 네. 피곤하다 아니면 생각. 피곤하다. 생각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피곤하니까요. 음.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몸의 증상은 뭔데 그러면? 몸의 증상은 아까 제가 커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커피를 끊었었거든요. 제가 커피 끊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졸릴까봐 아까 커피를 좀 달라고 알았어. 했어요. 일단 선생님은 피곤하네. 네. 제가 볼 때는 피곤하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이라는 것도 선생님은 지금 이제 몸의 어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막 이렇게 상담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떤 사고일 수가 있어요. 썩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강의가 아니고 또 뭐 굉장히 뭐 즐거운 일이다 하면 안 피곤해. 지금 내가 어디 영화 보러 간다든가 어디 뭐 저기 산나무 축제 한다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까 어제 나 그걸 봐서 너무 임팩트가 와닿네. 지리산 어디에 몇만 평이 있는데 그 무슨 여행사에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뭐 2만 원만 내면은 쑥이고 뭐 냉이고 뭐 치고 엄청 클 수 있는 그거 있대요. 그래서 출발한데 어디에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고사일 뭐한 2kg 준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뭐 안 피곤하다니까. 그죠? 지금 산나물 축제 가면 안 피곤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피곤해요. 알겠어요. 일단 감정 위주로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근데 저도 피곤함이라고 했습니다. 피곤함. 네. 우리 저는 수다는 양가 감정이에요. 뭔데? 행복한 그다음에 또 미안함. 왜냐면 어제 선생님들 계속 연이틀 막 계속 사례 관리 뭐해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되게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을 듣고 우리 청소년들 좀 선생님들은 지식적인 어떤 사례 관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어제도 양가 감정이 교육이 좀 있었구나. 그치? 양가 감정. 예. 볼 수 있다니까요. 어제도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 실례지만. 사례회의. 사례회의. 네. 사례회의. 케이스 스터디. 자, 쌤. 조급함. 왜 뭐? 일단 조급함. 쌤. 저는 기대와 불안함. 이게 다. 쌤. 따라줘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습관이야. 이거 한 번 하면 이해하는데 두 번 하면은 쟤는 저러는데. 저는 걱정. 네, 걱정. 네, 쌤. 흥미로운 초조함? 쌤. 좀 궁금함.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피곤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부모는 이래. 자녀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관심 받는 부모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나중에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말했을 때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이 경계수 성격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왜 너는 피곤하다고.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불안정하게 경계선 성격이 되게 하는 부모는 너 왜 피곤하다고 그래? 이게 우리 교육받는데. 응? 예를 들면 원장님이다. 그러면 왜 피곤하다고 그래? 빨리 응? 열심히 해야지. 응?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피곤하구나. 그러면 커피 한 잔 힘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제 좀 바꾸려고 한다. 바꾸네. 피로가? 그죠? 일단 근데 인지행동 치료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끝에 이제 그 변증법적인 어떤 행동치료 말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더 약간 더 이게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지행동 치료 단순해. 수학공부처럼. 생각 감정하면 자 생각.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조금. 봐봐요. 일단 선생님들 오늘 굉장히 내 마음에 드네. 너무 열심히 들어줘가지고 내가 책이라도 하나 바꿀 걸. 내가 내 책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주 바람직해요.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보통 이걸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환은 어차피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해. 팩트하고 생각과 감정을 구분 못하고 그죠? 선생님들이 아까 감정이잖아. 일단 구분 못해. 그래서 감정이 또 뭔지를 또 평상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감정을 잘 몰라. 자기 감정을 표현 안 했던 사람들. 또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감정을 받아줘요. 누가 감정 잘 안 받아줘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돌아가면서 이제 실습 좀 하면서 하면 훨씬 이해가 돼. 자기 이야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때 제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대로 제가 상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이 그 상담이에요. 똑같이 뭐 민지다 그럼 민지 없죠? 철수라고 하자. 철수 여자니까 제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무슨 공포 영화를 봤어. 제인도라고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나 공포 영화를 싫어해요. 근데 영화 제목이 제인도야. 제인도. 이것도 조금 또 꿀상식. 미국에서 어떤 법정에서 여자 이름을 비밀로 하고 싶대. 제인도라고 한대. 제인도. 꿀상식. 제인도. 저는 이게 호기심이 많아. 다 찾아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했나? 제인도. 그래서 뭐 어톱시 제인도. 제인도 해가지고 신혼 미상의 여자를 부검하는 그런 영화야. 아우 보다 말아버렸어요. 공포 영화 딱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또 이쪽 넘어갔나? 제인이라 그래서 내가 제인이 생각났다 이거지. 제인이라는 이름이 미국에 많은 거지. 그죠? 자, 제인이라고 합시다. 자, 제인 안 맞나 우리 정서에? 지수라고 할까요? 지수.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지수라고 해. 내가 민지를 좋아해. 민지 없죠 이 중에? 자, 민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민지야 오늘 너 감정이 어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거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인지행동 치료로 말하면 바로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 났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변증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선생님 저 오늘 조금 우울해. 인지행동 치료는 무슨 생각 있는데 이렇게 물은다는 거죠. 근데 변증법 보면 우울하구나. 그래 사람이 때로 우울할 때도 있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뭐가 마음에 들어요? 1번, 2번? 2번? 예, 2번. 2번으로 변증법으로 나갔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도 알고 근데 이걸 알아야 인지행동을 알아야 변증법도 알아. 이걸 모르면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이게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쉽다 심플. 이건 복잡해 좀. 더 한번 머리도 굴려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부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감 잡히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뭔지 그때 선생님 아까 아까 기대감이라 했던가요, 그죠? 그럼 그때 스쳐가는 생각이 뭔지 말해요. 어떤 생각?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
경계성 지능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한테 잘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잘 배워서 사용할 수 있겠지? 네. 또 원장님 있다고 막 이렇게 야부성 발언을 아니요. 아니요. 진실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모범생적인 발언을 좀. 자,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 하니까 기대가는 거죠. 자, 쌤. 네, 저는 부정적인 것도 다 받아준다니까? 뭐, 다 받아줘. 저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조금 들은 그 정도라서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무슨 감정이 아까 뭐였죠, 선생님 감정? 네, 감정은 좀 네,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알아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기대감하고 다른데 약간 언밸런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가 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걱정과 기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대라 했지만 사실은 생각을 딱 들어보니까 걱정과 기대가 같이 있었던 거죠. 자, 선생님은 아까 피곤하죠? 피곤하다. 근데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위클러 검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70대 79가 경계성이더라고요. 그걸 딱 배우는데 배운 만큼 이제 강사님인데 애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엑슬러 지능검사 배웠으니까 활용해야지 그 생각하고 피곤하다는 생각. 해야지. 자,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죠? 저는 패스해도 될까요? 뭐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그래도 된단다, 민지야.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좀 이따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걸 뭐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다른 사람도 하니까 연기를 해서 해봐요. 이렇게. 저는 아까 했던 어쨌든 이 교육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네. 거기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미안한 선생님들이 각자 업무들도 있고 또 야간 선생님들은 계속 이어지는 업무 그래서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좀 되게 좋은 효과를 좀 발휘해야지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겠다. 그래서 그 미안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죠. 우리가 또 생각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요. 생각이 사실 이렇게 흘러가요. 플로우처럼 이렇게 계속 물결처럼 흘러가거든요. 응? 딱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자, 이쪽부터. 자, 어떤 생각? 저는 어떤 새로운 걸 또 알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저도 공부하는 거 재밌겠다. 빨리 가서 자리 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야근하지? 하는. 빨리 가서 자리 맡아야 된다. 빨리 가서 자리 맡겠다. 자리를 중시한다. 혹시 잠잘 때도 저기 잠자리 잘 빨리 포착하려고 안 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미리 가서 뭐를 이렇게 딱 세팅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와서 뭐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30분이라고 하면 난 25분.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나 봐요. 이거 전에. 일 계속 지금 업무하던 거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자, 쌤. 이제 이쪽부터 시켜야 돼. 그래 안 따라서 해. 저는 오늘 그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 이거 담당이어가지고 아하. 교육하는 동안 잘 진행될 수 있게 뭔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자, 쌤은 오늘 막 아주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나한테 그냥 포섭을. 교육이 오늘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침에 장소 배치, 아이들 점심, 법인에 보내야 될 회계 서류, 논리는 조립상. 네. 봐봐요. 일단은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생각, 감정, 일단 1단계는 이걸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민지한테 예를 들면, 민지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시험 쳤다면서, 시험 잘 봤어? 뭐 시험을 너무 그냥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너무 대충 볼 것 같아가지고 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 것 같아서 기분이 화나요. 이런다든지. 나 오늘 시험 쳤는데 그냥 시험 성적이 떨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이게 세 가지 섞어서 말한다는 거죠. 망했다. 자, 민지 망했다고 생각한 사람. 민지가 평상시보다 성적이 10점 떨어졌대. 망했어요? 그죠? 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민지는 망했다라고 사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상담사가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딱 이제 아까 얘들한테 어떤 누가 막 알고 싶다. 얘들 말 같은 걸 통해서 알고 싶다.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들었을 때 이걸 구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나, 그죠? 생각을 말하고 있나, 감정을 말하고 있나, 그죠? 그렇게 구분해서 들으면 우리가 해줄 말이 생기죠. 이거 구분을 못 해버리면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그 표면적인 걸 말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행동적인 걸 말해요. 아까 피곤하다 이런 게 행동인 것 같은데 행동적인 걸 말하거든요. 결과를 말해요.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말해요. 아, 기분 오늘 나 불쾌해요. 왕짜증나요. 얘들은 이제 이런 은어가 쓰잖아요. 그 감정을 말하고 또 행동,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보통 이제 행동 같은 경우 사람이 이제 이거 생각과 감정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잘 이야기 안 하죠. 특히 이제 이런 억압하고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행동만 이야기해. 그냥 피곤해요. 뭐 몸이 천근만근해요. 그냥 자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일으킨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사실을 말하고 있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나, 생각을 말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보고 잘 얘가 그 얼버무리고 말하면 아 너의 감정을 좀 듣고 싶은데, 응? 너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사실을 좀 말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파악되지 않는 거, 그죠? 뭐 사실만 이야기하거나 행동만 이야기나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행동 치료는 행동만 이게 초점을 두지만 이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줘야 우리가 이제 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죠. 응? 그죠?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행동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행동만. 그래서 결국 상담이란 건 뭐냐면은 마음을 알아주고 알았으면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생각이구나. 너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돌려 주는 것까지가 상담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되돌려 줬으면은 이걸 이제 인지 치료에서는 이 생각을 최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굳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응?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근데 집중적인 개인 심리 치료라면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종이 주면서 숙제 내면서 한마디로 막 집중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최종적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발견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우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죠. 여러 사람들이 뭐 사례를 통해서 얘는 자기 비하적인 사고가 있어. 쟤는 암벽주가 있어. 이렇게 사례에서 파악이 됐으면 대화를 할 때 이제 민지에 대해서는 너는 암벽주가 이제 있다는 걸 딱 알고 약간 중간 지점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점도 있고 0점도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다 같이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 파악을 했으면 평상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좋겠죠. 자, 선생님들이 지금 다 스스로 다 했는데 내가 사실, 생각, 감정 잘 구분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응? 잘 구분했어요? 이 사건, 색깔, 감정을 구분하는 게 일단 상담의 시작이에요. 상담의 시작. BDI, BAI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100 우울척도, 100 불안척도,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거? 네. 그거 있어요, 다? 네, 있습니다. 아, 청소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봐도 사실 기초 상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그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일단 또 이제 우리가 대화로 알 수 없을 때는 BDI, BAI만 해보면은 10점 이하다.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에서 그리고 16점 이상이다. 그럼 중등도.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23점 이상이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돼요. 10점 이상이면은, 이하면 여기 올 일이 없다니까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살만합니다. 16점 이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23점 이상이면 지금 심각해, 뭔가. 자살 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BDI에서 볼 것은 뭐냐면은, 자살 사고.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가끔 한다.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딱 BDI를 보면 무조건 그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온 애들은. 그 뒷장에 있거든요. 죽고 싶은 생각. 거기가 조금 한 3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비록 개인 상담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